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변함없는 뉴스 메이커인 것 같은데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데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가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서 여당 지지자들이 왜 나경원 아들은 제대로 수사 안 하냐, 그냥 놔두냐 이러면서 공격을 계속 했었죠. 추 장관은 또 이 나 전 의원 아들 논문 실험실 그리고 딸이 일했던 위원회 여기에 압수수색을 지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아들 딸 특혜 수사하라 아우성입니다. 이것 외에도 정치권에서는 내년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이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시장 선거가 끝나면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뽑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 전 의원이 도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여기에 도전한다는 얘기도 있죠. 이 총선에서 이제 4.15 총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좀처럼 보이지 않던 나 전 의원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분을 제가 이 동작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족 얘기도 하고. 이제 낙선 후에 이제 여행도 가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좀 이제 쉬어야겠다. 할 말은 많지만 낙선한 사람이 할 얘기가 있겠나 해서 뉴스도 끊고 SNS도 안 하고 좀 조용히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매일매일 뉴스에서 이분 얘기가 나오죠. 자신에 대한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SNS, 페이스북을 재개했습니다. 이제 이분 주장은 여당이 틈만 나면 자신을 끌어다가 물타기하고 이런 거 다 정치적 복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로 이제 본인은 그랬죠. 문재인 정권의 권력 독주를 끝까지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자신이 여당의 괘씸죄에 걸렸고 이 지금 거대 야당이 된 여당은 계속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조국 사건, 추미애 사건, 이렇게 여당에 불리한 일만 있으면 자신을 끌어들여서 희생양으로 삼고 여론전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분은 이제 나 전 의원은 자신이 총선에서 낙선한 것이 이제 4선이었는데 5선이 될 뻔하다가 낙선을 했죠. 이 낙선이 여당의 조직적인 방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시절에 자신이 이제 투쟁을 하고 굉장히 대여 투쟁 많이 했죠. 이렇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자신을 총선에서 끝까지 낙선시키려고 막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섰을까요? 들어보니까 이제 여당이 이분의 아들과 딸 의혹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이 사건들은 사실 그 의혹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미 5, 6년 전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시민단체들이 2019년 8월부터 이제 나 전 의원 아들, 딸 의혹 계속 고발했죠. 고소고발 계속했고 결국 13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합니다. 또 이제 MBC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2019년 말부터 이 나 전 의원 아들 의혹을 4번에 걸쳐서 방송을 합니다. 이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 직전까지 계속 그 선거운동을 이제 못하게 하려거나 아니면 불리하게 하려고 계속 조직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일부러. 그리고 또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이상한 시민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나 의원 사무실 앞에 와서 막 단체 시위하고 막 이런 공격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모두가 이제 나경원 낙선시키기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방송, 고발, 시위 이런 게 계속되면서 지역구에서 이제 원래는 지지율이 꽤 있었는데 계속 낮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겠습니까? 나 전 의원 원내대표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잘못, 손혜원 이런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샅샅이 파헤치고 대여투쟁도 굉장히 강력하게 했죠. 대여 투쟁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나 전 의원 이런 분은 꼭 낙선을 시켜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냥 되는 꼴을 이제 좀 보기 싫었겠죠. 근데 동작의 지역에 이분의 목표로 수많은 후보를 대입해서 여론조사를 돌린 걸로 알려져 있죠. 여론조사 시뮬레이션. 거기에 이제 어떤 후보들이 들어갔느냐,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좀 유명하고 뭐 당에서 좀 뭐 승산이 있다 이런 후보들, 정치인들을 전부 동작 의뢰 한 번씩 다 집어 넣은 겁니다. 적용용으로 공천을 하려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사실 나경원 의원이 워낙 뭐 선수도 높고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제대로 이제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 후보는 둘째치고 어떤 후보를 해도 좀 힘드니까 조직적으로 이제 여당이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 전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죠. 거기에 자기가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정황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인 이수진 의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선거 초반에는 여유있게 앞서 나가다가 고발, 방송, 시위대까지 여러 악재를 다 맞았고 결국 낙선을 합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 여당이 그때 작년에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이런 거 패스트트랙으로 막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온 것, 결국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선거법도 개정됐죠. 이것들이 제일 아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한 번 낙선했다고 정치 그만둘 사람은 아니죠. 재기할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일단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고, 그 같은 해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 경선이 있겠죠. 그 다음 3월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나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이 거론이 됩니다. 사실 이분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박원순 꽤 많이 따라잡았었는데 1억 피부과 사건으로 의혹으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좀 서륙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원내대표 지낸 사선 의원입니다.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제 대선에도 오세훈, 원희룡 비슷한 중량감을 가진 정치인들이 다 나서니까 이분도 대권 도전의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 어디에 도전할지 확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문재인 이 독재 정권을 저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너무 명확히 보이니까 이제 본인처럼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민주화 운동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지금 86세대 집권 세력이 다 민주화 세력이라고는 하는데 그들의 부패와 비리, 나라 망쳐가는 꼴 그대로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야당은 구심점 없고 듬직하지도 못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좀 지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다 내주면서 협상도 못하고 지금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이런 면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표현했고요. 또 개천절 집회, 한글날 집회 이런데 정부가 막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차벽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야당이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 분명히 여당의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유리하지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의 구심점이 없다 일단, 그리고 대권 주자로 불리는 사람들도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야당으로 몰려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구심점이 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고민 중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쯤 되면 입장을 내놓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얘기하면서 자녀 이야기도 많이 털어놨는데요. 아들은 얼마 전 예일대 졸업했고 곧 군대 입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대학 졸업 후 복지관에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애들한테 해준 건 없고 고생만 시켜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1월 초에는 이제 곧 원내대표 1년 이런 걸 돌아보는 회고록 책을 낸다고 하네요. 거기서 더 자세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번 월간조선 11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